사실 이사라는 걸 평소에 제가 잊고 살아서.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시니까 네. 저희 면접 Q&A 여기까지. 와.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송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팀과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대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팀에서 신약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장현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왜 묻죠? 왜 모였죠? 지원자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셔서 저희가 각 팀을 대표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치 입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아시죠? 각 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경영지원팀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히치라는 조직이 회사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인사, 총무, 회계, 재무, 구매,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까지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신약개발이라는 저희 히치의 이 본연의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팀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 사업팀은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이제 시뮬레이션 혹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구 수행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네. 연구팀에서는 신약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팀에서는 저희가 신약 개발 웹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개발, 마케팅, 고객 관리 같은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필요한 역량이 다른가요? 저희 개발팀과 연구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두루두 잘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팀으로 일하는 데 익숙한 기존의 팀원들과 어떤 하모니를 이루면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개발자라고 하면 좋은 개발자, 훌륭한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인가요? 사실 좋은 개발자, 훌륭한 연구자는 되게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저희는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자라면 일단 개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쵸. 거고, 연구자라면 자기가 맡은 과제에서 연구 수행을 잘하는 게 어떤 제일 기본적인 자질이 있지 않나. 그럼 기본에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사업팀은 네, 저희 사업팀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일단 그쵸.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겠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코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다뤄본 어떤 경험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잘하면 본전이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회사에 큰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회계도 그렇고 인사도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특출난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심에 있어서 천천히 그래서 꼼꼼하게 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능력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영지원팀의 특성상 다양한 팀에 계신 동료분들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갖추시면 저희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치는 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나요?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저희 공동 창업자가 마침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지만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재찬이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창업할 때 이제 발견했던 문제점은 기존 신약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인데요. 그럼 왜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리냐? 신약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실험으로 하나하나씩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화합물 하나를 합성해서 실험을 하려면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걸 가상으로 AR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빠르게 하루 만에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AI를 이용을 하면 기존 신약 개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만들고 싶은 제약 산업의 미래는 실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AI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기 전에 미리 약물의 물성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실험을 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팀이니까요.
얼른 탑승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읽어도 되겠죠? 네. 그럼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데 지원해도 되나요? 일단 경영지원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입사 당시에 관련 배경 지식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락에 있어서 그러니까 합격 여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치에 지원했는지는 저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한 약간의 관심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인공지능 신약 개발 스타트업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히치에 지원을 했다 정도로만 보여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하실 때도요. 자세한 정보까지는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비전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개발적인 이해만 필요로 하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요하지 않으니까요. 경영지원팀 지원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사업팀도 비슷한 게 그 맨 처음에 이제 집사를 하신 그 분들께서도 신약 개발이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이제 엄청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셔서 이제 어떤 이제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걸 적용을 하는지 이런 배우는 또 이제 시간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연구팀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이나 아니면 개발팀은 어떤가요? 신약 개발이 저는 약간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스페셜티가 있다면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대한 지식은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지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멋지신 하모니부터 시작해서 종합예술까지 오로기가 네. 탄생을 한대요. 지금. 네, 이런 게 바로 문이과 통합인재라는 거예요. 네, 이제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지금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성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신약 개발 관련 직무 경험이 필수인가요? 앞에 거랑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 포지션에서 신약 개발 관련 직무 경험이 필수적이지는 않고요. 포지션에 따라서는 다른 스페셜티가 있으면 신약 개발 직무 경험이 없으셔도 충분히 팀으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경영지원팀의 경우에는 신약개발 관련 직무 경험이 필수이지도 않고 실제 실무를 하실 때 요구되지도 않아요. 물론 내가 신약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저희는 경영지원팀에 한해서는 이런 직무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팀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사업팀도 비슷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직무 경험이 이제 오기 전까지 없었고 박사면서 이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왔었는데 들어와서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이제 직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그런 거라서 아까 질문처럼 이제 관련 직무 경험이 필수는 아니었어요.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가 확립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누구누구 님이라는 호칭 문화를 쓰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화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수평적인 문화라는 건 그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누구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싫은 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정말 수평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히치는 정말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옆에 계시는 재창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창업자이고 실제로 이제 이사 직함을 공식적으로 맡고 계시죠. 근데 재창님이랑 협업을 하면서 제가 뭔가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이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걸 느낀 순간이 정말 정말 없어요. 사실 이사라는 걸 평소에 제가 잊고 살아서 이럴 때만 불리할 때만 이사님 하는데 정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실 직함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노출할 상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다 같은 동료예요. 주니어든 시니어든 경력이 있든 없든 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정말 수평적인 문화가 맞고 또 자유로움도 저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출퇴근 시간만 해도 출근을 7시부터 10시 사이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퇴근도 그에 맞춰서 8시간 이제 근무하시고
4시부터 7시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시면 되고 이 밖에도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홍보 콘텐츠니까 그쵸. 저렇게 얘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거짓말 탐식인데요. 네, 7시 출근은 뭐지? 누가 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도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인사가 소중한 거니까요, 동료 사이에. 그럼요, 무시하면 안 되죠. 촬영 이게 뭐라고. 그렇죠. 매일 보는 동료분들이 소중하죠.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죠. 네,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시니까 네. 네, 아니었던 걸로 네, 오. 분명히 됐고요. 편집하면 네, 저희 되니까요.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집부터 치고 다시 한번. 이게 처음 사용해보는 거다 보니까. 네,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시니까 네, 그럼요. 저희 면접 Q&A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수평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나요? 네. 이게 저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질문을 한 다음에 내랑 하고 눌러야 돼요. 오시죠. 네, 지우님 정말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시니까 네. 이제 제가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오. 저는 진실만을 보세요, 여러분. 전 진짜 진실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정확하군요. 네, 그렇네요. 수사에도 써본 것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 경찰청에서 쓴다는 소문을 제가 듣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정확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건 제가 보장을 하니까요. 나는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이라는 그 본질적인 거에만 몰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히치에 오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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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츠의 인재상이 궁금합니다. 사실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생소한 표현인데 인재상이랄 게 사실 없죠. 그쵸. 네.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양한 개성이 있고 정말 그 성질, 성격 그런 게 다 다양하잖아요.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인재상이라고 이거를 규정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계획이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인재상을 딱 정해놓고 이분이 여기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히치의 인재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없다. 없다. 정하고 네. 네. 없다. 거짓.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히츠는 친한 친구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회사인가요? 질문이 되게 신기한데 저는 사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저는 소개 못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 저는 좋은 건 저만 알고 싶은 못된 친구가 있어서 저는 아주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다니고 싶은데요. 알려주기 아까운데 장난이고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장난이고 저는 당연히 소개시켜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저의 친구가 만약에 히치에 제 소개로 들어왔을 때 그 친구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성장을 독려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이제 함께한 히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회사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회사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대상은 업무고 일이어야지 사람 때문에 막 힘들고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밉보였을까봐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 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히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마음 편히 히치 한번 들어와봐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당연하거든요.
회화를 정말 못하시는 지성님 한번 하셔야죠. 지금 한번 해보시죠.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나오면 이상해. 그거 약간 창업을 한 사람이 왜 굉장히 떨려하시죠? 오. 지금 3연속으로 다 진실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하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검증입니다. 그럼요. N이 3이면은 통계가 이제 그럼요. 한국인들이 잠깐만요. 저는 한국인들이 이제 3을 좋아한다 그런 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N이 뭐 세 네, 번이면 N이 3이면 통계가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니까요. 문과생들도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습 또는 인턴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왜 두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는지 어려운 질문을 이사이신 대장님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주니어에 해당이 될 텐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인턴 분을 뽑을 때는 모두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인턴을 기본 디폴트로 두고 인턴 포지션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인턴 포지션을 왜 두느냐? 팀에 대한 핏, 업무에 대한 핏이 잘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습 기간이 있는 거고요. 이 수습 기간에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뭐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없이 근무를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분께서도 수습기간 동안 티츠에 이제 다녀보시면서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내가 생각했었던 그 업무랑 맞는지 그 비슷한 점을 또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 서류 작성 팁 좀 알려주세요. 제 개발팀하고 연구팀에서도 되게 많은 이력서를 검토를 하는데 한 번쯤은 이거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본인의 뭐 커리어라고 이렇게 경력을 쭉 검토를 해보시고 모든 거를 나열하듯이 적지 말고 강조하고 싶은 두세 가지의 포인트를 찍어서 눈에 확 들어오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예를 들면 개발자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나열한다거나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기술 스택이 10개씩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양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적어놓은 내용 중에 인상적인 부분은 저희가 꼭 면접 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 내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만약 대답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안 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선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팀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개발팀이나 연구팀은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시나요? 개발팀이나 연구팀에서 이제 지원자들은 2번 면접을 보는데 한 번은 이제 실무자들과 기술 면접을 보고 다음으로 이제 대표님과 인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 기술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70% 정도는 이제 테크니컬한 얘기, 전문성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고 이제 30% 정도는 왜 개발자를 하게 됐는지, 왜 이체에 지원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 분이 동료로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은지 그런 문화적 합성, 컬처핏을 주로 보는데 처음에는 제출하신 서류가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신 것인지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자소서 기반 질문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팀은 어떠신가요? 기술 면접 때는 네,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었고 우연님과 이제 하는 2번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여기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거를 좀 약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잘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솔직함? 그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보이고 싶잖아요. 사실 인터뷰에서는 뽑히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현재 가지지 못한 역량인데 또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채용을 진행하는 사람 리크루터의 입장에서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저희가 주로 면접을 이제 화상 면접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꼭 면접을 보기 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본인의 영상과 소리가 잘 나오는지 그 진짜 꼭 중요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경력직을 더 선호하나요? 포지션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경력직을 필수적으로 선호하고요. 포지션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경력직이 단순히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건 절대 없고요. 그때그때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케바케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히츠팀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랑 좀 하고 갈까요? 저희 히츠팀 자랑? 좋죠. 그렇죠? 지훈님 먼저 자랑해 주시죠. 저부터요. 전 사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장비를 정말 최고 사양의 장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 입사할 때 저희가 장비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장비 또는 우리가 임의로 뭐 선택해서 이거 쓰세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여쭤봐요.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입사할 때 회사 돈으로 사고 싶었던 장비를 구매해 볼 수 있다. 이게 정말 장점이 아닐까. 현주님 뭐 쓰시죠? 저는 지금 맥북 프로 16인치를 쓰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델 모니터 그리고 뭐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리스트를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그 다땡땡 사이트에서 찾아서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이제 사주셨습니다. 또 하나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연차 사용이 정말 아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이날 연차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승인이 된다는 거. 그것도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 또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것도 전 정말 행복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좀 무리했다 싶은 날은 한 10시쯤에 출근을 하고 오늘 내가 한 4시쯤에 퇴근해서 뭐 스터디를 모임을 참가해야겠다. 그러면 7시에 출근을 해서 4시 퇴근을 하면 되고 이런 장점이 있고 현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지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사람과 일하면서 이제 어떤 분위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히츠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일에만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현주님은 다른 경험도 많이 계시고 연차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조직에 비교해봤을 때. 네, 맞습니다. 시청님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최고의 동료들이 결국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동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히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히치에 입사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죠. 음료 막 병 음료나 곤약 젤리 이런 것도 있어요. 곤약 젤리 진짜 좋아하시나요? 제 최애 간식. 칙촉, 마가레트, 이게 촉촉 티라미수라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과자 있는데 네, 빨리 맛을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점도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봤는데 저희의 소망은 정말 좋은 동료분들이 히치를 또 애정을 좀 가지고 계신 동료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히치 입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히치에서 만나요. 히치에서 만나요. 히치에서 이제 만나요.